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산다. 그런데 조만간 자취방을 얻어 나갈 계획이다. 나의 대학 로망은 자취로 시작해서 자취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실 공부에도 취미가 없고 대학도 겨우 내신에 맞춰서 갔다. 부모님 등골 안 빼먹으려고 등록금도 모두 학자금 대출로 갔다. 그런데 왜 나에게 대학을 가려고 하나 묻는다면 나는 자취를 하고 싶어서다.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우리 집에서 귀하디귀한 4대 독자다. 어려서부터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이뻐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았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더니 치매에 걸리셨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나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자꾸 나를 보고 아빠 이름을 부르질 않나. 엄마를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열받았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 내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큰 이유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는 할아버지 때문이 되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고 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나는 자취 계획을 세웠고 부모님은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자취하라고 하신다. 적절히 타협을 보고 나는 빨리 1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고등학교 때는 야자도 하고 늦게 하교 했는데 대학교는 일찍 끝나서 좋다. 딱히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 학교 끝나면 집에 일찍 왔다. 그런데 집에 오면 할아버지랑 둘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따라 할아버지가 혼잣말이 늘었다. 매번 혼잣말을 진짜 누구랑 대화하듯이 한다. 어느 날은 오전 수업만 받고 집에 일찍 온 날이 있었다. 할아버지 방문은 닫혀 있었는데 방문 너머로 그래, 니년이 우리 딸이요? 며느리요? 뭐라고? 고년 참,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또 시작이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진짜 짜증만 난다. 나는 내 방에 들어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했다. 한참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깜짝이야. 왜요? 할아버지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 왜요? 불렀으면 말을 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잘 때 문 잠그고 자. 알아서 할게요. 나가요. 할아버지는 쓱 뒤로 돌더니 방으로 갔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항상 저런다. 저녁이 되고 부모님이 퇴근해서 돌아오시고 저녁 식사를 먹었다. 여보, 아버지 꼬막 좋아하시는데 그거 내와. 아까 냉장고 보니까 없던데. 아버님이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어제 했잖아. 그거 양이 많던데 아버지가 어떻게 다 드셔? 원래 치매 걸리면 엄청 많이 먹. 피그릴. 너 할아버지 앞에서 자꾸 버릇없이 굴래? 그거 내가 안 먹었어. 네? 아버지, 그럼 그거 누가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셨다.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에게 집중했다. 내 방에 같이 사는 금순이랑 개딸이 먹었어. 우리는 다들 콧방귀를 뀌고는 밥을 먹었다. 며칠 뒤 주말이라 방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살짝 떴다. 근데 할아버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래서 할아버지, 왜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을 내니까 할아버지는 슬쩍 일어나더니 내 방문을 닫으며 잘 때는 항상 문 잠그고 자. 매번 저 소리 질리지도 않나. 나는 잠이 깬 김에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마셨다.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혼자서 말하시는 게 들렸다. 나는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할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방을 보는데 할아버지 방에는 조그마한 벽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혼자서 뭐라고 하는 거다. 역시 궁금해한 내가 바보다. 그런데 그 벽장이 천천히 열리더니 나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눈만 보였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라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귀신이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안방으로 뛰어갔다. 자고 있는 부모님을 깨웠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봐. 방에 귀신 있어. 엄마랑 아빠는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얼른 가서 자라고 했다. 나는 계속 깨웠다. 결국 부모님은 할아버지 방에 같이 갔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그릴이가 아버지 방에서 뭘 봤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도 뭐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빠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팩트를 말하는데 왜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지? 무튼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어디요? 귀신이 어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벽장을 가리켰다. 아빠는 벽장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벽장 안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자개장이 벽 쪽에 붙어 있고 안 입는 겨울옷이 잔뜩 걸려 있을 뿐이었다.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벽장을 닫고 나왔다. 나는 아빠한테 구중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면 도와드려야지. 그거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적당히 해라. 너도 성인이니까. 나는 진짜 봤는데 억울하다. 얼마 뒤 부모님 친구분들과 여행을 갔다. 1박 2일인데 부모님과 나, 친구분 내외와 그 딸이랑 친구분 별장으로 놀러 갔다.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분께서 봐주시기로 했다.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무엇보다 해방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이 되고 집으로 돌아갔다. 엘베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잠깐 봐주시겠다던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계셨다.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문을 안 열어주셔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열어보세요. 집안에서는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다. 번호키는 열리는데 할아버지가 현관문 걸쇠를 걸고는 안 열어주시는 거다. 나는 119에 신고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안 된다. 안 돼. 지금 들어오면 다 죽어. 할아버지는 누군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소리를 내셨다. 얼마 뒤 구급대원들이 오시고 현관문을 뜯었다.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이래저래 엉망진창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용하셨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앞으로 엎드려 있었고 그 상태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방은 제가 치울게요. 그래 줄래? 엄마 아빠는
일단 잠 좀 잘게. 3일 밤낮을 샜더니 너무 피곤하다. 고맙다 그리라. 나는 방에 들어갔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막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마음 한구석이 저려온다. 방에서 짐을 치우다 벽장 속을 들여다봤다. 내가 전에 여기서 보던 건 뭐지? 그런데 바닥장판이 할머니의 자개장의 바닥 쪽에 쓸려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자개장을 밀었다. 그곳엔 문이 하나가 있었다. 처음 이사 올 때 마감도 안 돼 있던 두 평 남짓한 공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달력으로 벽과 바닥을 붙이시고는 솜니불 같은 것들을 저기에 넣고는 하셨다. 나는 그 문을 천천히 열었다. 엄마, 우리 언제 나가? 곧 있으면 나갈 거야. 근데 옆에 살던 할아버지는 왜 안 보여?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없애려고 해서. 엄마가 혼내줬어? 응. 누구도 우리 집을 못 건드려. 그 누구도 우리 집 건드리면 엄마가 죽여버릴 거야. 누구세요?